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털보이사 하면 방아쇠 손가락 하면 털보이사죠. 오늘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하키나이프, 지금 털보이사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 여러분께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을 하키나이프로 해결하는 것은요, 지금 거의 100% 가능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케이스도, 힘든 케이스도 해결 못하는 방아쇠 손가락은 없습니다. 어렵고 위험해서 하키나이프 시술로는 어렵다고 다른 곳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저도 옛날에 언급했던 엄지손가락도 지금은 너무 쉽게, 편하게 가능하고요. 도르래인대가 너무 두꺼워서 손이 두꺼운 사람들, 초음파로도 보고도 못한다는 아주 방아쇠 손가락이 심한 환자, 지금은 아주 편하게 또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 절개 수술 혹은 시술 같은 것을 하고 재발하는 환자도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아기들도 방아쇠 손가락이 오는데요. 이제 12개월, 24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된 아기들도 방아쇠 손가락 시술이 하키나이프로 다 가능합니다. 절개 없이요. 부분 마취밖에 원래 안 됐죠. 하키나이프로는. 왜냐하면 환자한테 딸깍딸깍 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하고 확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키나이프 자체로 시술 중에 평가가 안 되고 환자한테 움직여 보라고 해서 평가에 좀 도움을 얻었던 그런 방식의 시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키나이프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 다 가능하고 수술이 잘 됐는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환자의 도움 없이 전신 마취로도 하키나이프 시술이 가능합니다. 하키나이프로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떤 케이스든 모두 다 즉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게 아닌가? 방아쇠 손가락이 완전히 정복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어떤 의미에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선 약간 글쎄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완전히 그냥 방아쇠 손가락은 걱정 없이 다 해결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랬더니 이 방아쇠 손가락은요, 힘줄염이라는 그 질환의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방아쇠 손가락은요, 이 전체가 힘줄염, 그러니까 손가락 힘줄이 붙는 병이라고 했을 때 일부였던 것이죠. 방아쇠 손가락은 어떻게 보면 딸깍딸깍 하거나 걸리는 건데요. 힘줄이 점점 붙다가 꽉 잠기는 건데 힘줄이 붙는 것을 많이 붙는 것만 딱 떼서 얘기할 수 없고 조금 붙는 것, 중간 붙는 것, 많이 붙는 것을 다 연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다고 했을 때 방아쇠 손가락은 힘줄이 많이 부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을 완전히 해결했더니 이제 힘줄염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는 다 해결한 겁니다. 이제 방아쇠 손가락은 완전히 해결했는데 힘줄염을 만난 겁니다. 힘줄염. 와, 이게 방아쇠 손가락이 이 힘줄염의 그냥 일부일 줄은 정말 예전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항상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는 유튜브를 하면서 또는 제가 책을 쓰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깨닫는 게 많은데 방아쇠 손가락도 하다 보니, 즉 책을 쓰다 보니, 강의를 하다 보니 제가 많이 알게 되었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은요, 이 힘줄염이 많이 부어서 걸리면 딸깍거리고 이 딸깍거리는 것 때문에 자극되어서 점점 더 부어서 완전히 잠기게 되면
이 걸리는 이 현상을 절개해서 수술하거나 하키나이프로 수술해서 해결을 해주어야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사이다병이나 콜라병에 손가락 넣어보셨어요? 손가락 넣으면은 갑자기 손가락이 막 부으면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현상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방아쇠 손가락의 수술이었던 것이죠. 또는 방아쇠 손가락이 너무 심하게 있으면 또 주사 맞고 그걸로 또 해결하고 그랬던 것이죠. 즉 방아쇠 손가락은요, 이 걸리는 것은 이제는 뭐 특별히 문제 없이 100%다 해결한다 해도 이 힘줄염의 증상, 붓고 아프고 하는 증상들은 방아쇠 손가락 딸깍거리는 증상 또는 못 움직이는 증상이 사라지고 나서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2, 3개월 정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통계예요. 예, 제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통계입니다. 이 힘줄염 증세가 남아서 고생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의사들도 여태껏 정확히 몰랐고 저조차도 몰랐고 환자분들은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이 딸깍거리는 방아쇠 걸리는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 하더라도 손가락이 아프네, 힘줄염 때문에 아픈 건데 방아쇠 손가락이 해결이 다 안 됐어. 이거 방아쇠 손가락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야? 수술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수술이 생각보다 그렇게 신통치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방아쇠 손가락은 지금은 거의 100% 하키나이프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과가 느리다고 하면 힘줄염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정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요새 책 쓰면서 이제 책에다가도 이 내용을 많이 마지막 장에 주로 많이 썼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야 즉 마음고생을 덜 하시고 그 방아쇠 손가락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 중에서도 빨리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시술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 또 애기들 방아쇠 있잖아요. 뭐 20개월 그런 애기들 방아쇠도 난이도가 무척 어렵죠. 정말 어렵죠. 게다가 전신 마취잖아요. 애기들도. 그래서 이런 분들의 시술이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사실 그분들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엄지손가락 환자분들은 예전에 할 때는 정말 너무 걱정이 됐죠. 너무 어려우니까 이 시술이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걱정돼가지고 정말 이거 정말 뭐 문제는 없었지만 환자분들이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엄지손가락 환자가 제일 반갑습니다. 그냥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경과가 좋거든요.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뭐 많이 좋아집니다. 엄지손가락 환자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이 굽어서 막 1년 정도 어떤 분은 2년 동안 살다가도요. 이 시술하고 나서 아주 그냥 금방 정상화됩니다. 너무 좋아요. 고생을 안 하니까요. 그러면 방아쇠 손가락 환자가 그러면 20, 30%는 뭐 계속 고생하냐? 그렇진 않고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99% 정도는 다 좋아집니다. 1% 정도는요. 물이 자꾸 차고 힘줄이 자꾸 부어서 고생하고 그래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간이 오래 가서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주사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이 힘줄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발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어요. 저는 재발하는 경우는 한 0.5% 되려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0.5% 정도.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방아쇠 손가락 수술을 할 때 그러면 절개를 해서 깨끗하게 다 걷어내면 괜찮지 않겠냐 그러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개 수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은 지금은 100% 해결이 거의 다 되고, 이 부분 환자분들이 하키나이프 시술 저한테 받고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이 외과적 영역, 그러니까 방아쇠 손가락으로 인한 그런 증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과적 영역, 힘줄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힘줄염은요, 물리적으로 좋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꾸준히 약이나 주사 치료를 증상을 다스리면서 경과를 계속 봐야 되죠. 요즘 저는요, 방아쇠 손가락을 해결하는 하키나이프 기술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어렵다는 엄지손가락이 너무 반갑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내과적 문제, 힘줄염과 관절염 그런 쪽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좋아지게 할지, 환자분들한테 뭘 더 해드려야 될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하키나이프로 완전히 정복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절염과 비슷한 이 바탕에 깔려있는 힘줄염이 지금은 저의 과제입니다. 정복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던 그런 관절염, 이 힘줄염들을 어떻게 도대체 다루어야 될지 지금은 약과 주사와 물리치료, 찜질 같은 걸로 하고 있는데요. 더 획기적인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힘줄염에 대한 자세한 관찰 및 공부를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 이 6월 달에요, 방아쇠 손가락 책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 방아쇠 손가락 책으로는 세계 최초 책입니다. 단행본. 그러니까 단행본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얘기하거든요. 거의 1년 동안 노력했고 교정했고 출판사와 협의 끝에 드디어 출판됩니다. 방아쇠 손가락에 관해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요. 정말 쉽게 썼습니다. 의학 용어를 가급적 쓰지 않았고, 의학 용어를 쓰더라도 쉬운 용어만 썼고, 어려운 얘기 다 없습니다. 환자분들의 보면은 그냥 무조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썼기 때문에 방아쇠 손가락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책이 나오면 꼭 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방아쇠 손가락 치료에 관해서 제가 하고 있는 하키나이프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하키나이프는 다 완성이 됐고 이제 힘줄염과 싸우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아쇠 손가락 털보의사였습니다.